네, 오늘도 기사를 편식해서 내 입맛에 맞는 기사를 뽑아 썰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른 내용은 이제 연합뉴스 기사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떨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뭐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1분기 합계 출산율 0.76명대가 나오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매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사는 거의 뭐 올림픽 레코드 경신처럼 다뤄지고 있죠. 뭐 기사 말미에 어느 정도 뭐 심각성, 뭐 대응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달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뉴스거리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루고 있는데 참 이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이 참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0년대 초에 이제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저출산위원회가 이제 출범해서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출산율에 대한 대책은 정말 백약이무효한 실정입니다. 정책이 잘못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세대 그리고 과거 20년 이제 IMF 이후의 세대는 더 이상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 여유 혹은 마음이 없어지고 혹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방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출산율에 대해서 그 얼마나 떨어지는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다음 분기 때는 얼마가 될지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스포츠 토토 보듯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딘가에서는 얼마 떨어질지 뭐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는 정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유튜브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그렇죠. 저도 사실 분기별로 계속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챙겨보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를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참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합계 출산율이 반등하길 기대하는 것이지 아니면 좀 더 추락해서 더 자극적인 기사를 원할지. 물론 반등해도 또 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떨어지는 이 현상은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사람이 개를 문 이슈나 마찬가지죠. 개가 사람을 물면 얘기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기사거리가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한번 계속 기사거리긴 하죠. 뭐 제 삶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저도 어쨌든 합계 출산율 저에 한몫하는 그 세대 일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뭐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제가 어떤 출산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특정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남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출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뭐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따지자 보면은 저도 이제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떨어진 한몫하니까 결혼도 거의 생각이 없고 출산에 대한 생각은 정말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요. 3포 세대란 표현이 이제 경향인 신문 기획기사에서 나온 이래로 M4 세대로 정착하면서 그 세대의 일원으로서 살면서 참 결혼, 출산, 뭐 연애, 뭐 나머지 다 포기하고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게 현실이죠. 제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 저희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는 저 안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국가를 빼고는 이 정도 합계 출산율이면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의외로 기사 몇 줄 나오고 1분기 때 잠깐 반짝하고 다음 분기 때까지 좀 잠잠합니다. 정치인들도 뭐 이슈가 될 만하면 정책 좀 해보겠다, 뭐 저출산위원회에서 가끔 소식 던지는 정도. 사실 그네들이 던지는 정책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디 그냥 뭐 프랑스 쪽 성공 다 사례, 뭐 어디 일본에서 어떤, 뭐 헝가리에서 어떤 정책 뭐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정작 제가 봤을 때는 큰 실효성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낳고 싶지 않다는데 등 떠밀어서 진짜 누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해서 뭐 낳아라 이렇게 해도 안 나을 판인 상황인 건 사실이라서, 뭐 정치인들 입장 생각해도 뭐 힘든 상황인 건 이해가 갑니다. 신혼부부 우대 정책 이런 정책 내세워도 아무리 이제 짱구를 굴려봐도 아이 낳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나 시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고생을 알면서도 진짜 이제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어딘가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떨어져가 있는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정말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가 이제 간접적으로 본 것도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쓴 글과는 조금 다른 결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떨어져가는 출산율을 막기는 힘들고 이미 많이 늦었죠. 지금 이제 축적되어 온 그 떨어져가는 출산율 덕에 이미 미래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로, 이 대학 뭐 젊은 청년들, 뭐 대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연쇄적으로 지금 타격이 오고 있고, 군대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이미 박살날 대로 박살날 것이 이제 예견된 미래 속에서 우리 세대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지 참 궁금하면서도 약간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얼마나 망가질까 우리 한국이. 뭐 난 이미 망가진 상태라서 큰 뭐 걱정은 없는데, 아무튼 참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잘 지켜볼 기록이 되겠고요. 또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4분기 또 최종적인 24년도 합계 출산율이 과연 또 예상처럼 수직 하강하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사를 하나 또 편식해서 잡소리를 해봤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